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763일 남았습니다. 뭐가요? 윤석열의 공식 퇴임일이. 그러나 그걸 상기시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뭘. 하루라도 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잔인하시네. 예. 우리 176일 만에 끝냅시다. 176일. 17일 만에 끝내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속도 보니까 야, 2달 됐어요. 오늘이 이제 취임 2달이야. 네, 그렇더라고요. 2달 만에 34%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와, 더 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오를 일이 없어요. 오를 오를 일이 일이 없고 없죠. 그리고 지금 또 아마 한국은행 금리가 아마 이번 주에 이제 발표되는 걸로 아는데 빅스텝이라고 합니다. 뭐 0.5냐 0.75냐 지금 이 문제인 것 같던데. 근데 그거 한 번으로 안 끝난다는 거죠. 그렇지. 미 연준에서 몇 번 더 올릴 거거든요. 그럼 큰일 났네요, 진짜. 네. 물가가 잡힐 때까지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금리를? 와. 야, 정말 우리 저 영끌하신 분들 이게 웬 봉변입니까? 진짜 맨날- 봉변이죠. 예, 날벼락입니다. 너무 안타까운데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윤석열이 타도 말고는 없다. 요즘 파이팅이 넘치셔가지고. 여러분 이래야 안 잡아갑니다. 이게 미쳤구나. 극으로 해야. 가야. 그럼 당연하지. 어중간하면은 네. 긴가민가하게 하면은 잡아가 밥으로입니다. 예. 새겨 듣겠습니다. 우리 저 정상근 동지도 저기 KBS 라디오 가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이렇게 긴가민가 좀 딱 확실하게. 그렇지. 네. 타도밖에 답이 없다. 윤석열 타도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야 깜빡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잡혀간다며. 왔어. 문을 딱 열었더니 와 있으면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니야. 그 저 우리 정상근 동지가 이 사정을 몰라서 그런데 그 변희재도 네. 이제 그 들어가서 우리 깜빵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태블릿 PC의 그 진실을 얘기해 주려고 봤더니 네. 독방에 넣었다는 거야. 이건 정치범들, 강제구나. 사상범들은 다 그냥 독방으로 모신다는 거야. 사상범들. 네. 그게 무슨 사상인가요? 개똥철학이라고.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변희재 씨가 저한테 깜빵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깜빵 생활이 너무 즐거워서 나오기가 싫었다. 그렇게 또 나는 미칠 줄 알았어요. 사실 변희재 씨가 감옥 들어갈 때 이걸 못하니까 이걸 못하니까 미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됐는데 너무너무 편했다는 거야. 그럼 예. 한 번 더 가시면 그만하면 욕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희재를 보내긴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보낸다면 나를 보낼 텐데 어차피 갈 거 힘차게 싸우고 가는 게 어차피 갈 거라고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의 형기는 하루라도 어떻게 하루라도 좀 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정상근 네. 기자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저 김효성 팀장님 아, 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동기 기자님 나오셨고.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어떤 그 말씀인가요? 보수 집회가 가지고 놀랐다는 거. 그러네요. 예. 그 서울역. 말씀하셨죠. 예.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하여튼 기억납니까? 굉장히 뜨거우신 분들이었다. 권사님 위주. 권사님, 네, 권사님 말씀. 권사님이 중요해요. 샵 권사님. 네. 그렇게 이제 광주 갔거든. 네. 광주에 갔더니 그 권사님들이 오신 거야. 이대로. 서울에 있던 분들이 갑자기 광주에도. 서울에 있던 분들이 광주에 그대로. 다 오셨어. 예전에도 나는 그럴 꼼수다. 거면 장소가 이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겠네요. 예전에 나는 꼼수도 할 때 말이죠. 네. 위에 강릉에서 한다, 서울에서 다 강릉 가고, 청주에서 한다, 서울에서 다 청주 오고, 그랬었어요. 예. 거의 그랬다고. 근데 그 권사님이 날 붙잡더니 권사는 아니지. 이 권사님 네, 느낌. 네, 그 어떤 분위기. 필이 나시는 분들 고개 딱 이 귀에다 대고 나 권사님 아니야, 누나야. 방송을 보신 건가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누나라고 부르라고. 언니 보고 계시죠? 그래서 누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누님들. 예, 그래요. 네. 이제 네. 친남매가 되셨네요. 이게 계속 빼니까 정겹더라고. 예, 이렇게 해서 국민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예. 이게 무슨 아니, 그분들이 김용민이를 알 수가 있었겠나? 네네네. 뭐 알았겠지. 예. 예? 알긴 그래, 알았겠지. 씹었겠지. 정말 현 정부가 그때는- 통합을 이뤄냈네요. 예. 그때는 무장공비로 알고 있었겠지. 자, 그렇습니다. 광주 갔더니 역시 민주주의의 성지답게 넉넉하게 변희재 등 이
보수 인사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야, 역시 광주의 우리 누님 형님들 좀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았고요. 무대에 서서 이제 제가 연설하는데 와, 세상에 가을 바람이 부는 거예요. 네? 습기 싹 사라지고 아, 정말요? 열기 싹 사라지고 와, 전일 빌딩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 네.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부는 거야. 습기 열기 사라졌어요. 아직 초복도 안 지났는데. 벌써 가을 바람. 윤석 열기 사라졌고요. 김건 죄송합니다. 습 김건희가 사라졌습니다. 네. 예. 습기? 습 김건희가 사라졌습니다. 예. 아, 제가 네. 외웠는데 윤석 열기까지 괜찮았는데. 그렇죠. 이 두 번째가 좀 약간 무리수는. 깜빡했어요. 그래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네. 문장이 길면은 쉽게 외워지는데 짧으면 못 외워요. 네, 다시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다고요? 다시. 아니 오늘 내가 준비한 재미의 포인트야. 어차피 뭐 편집할 거 하나 맞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웃어야 되는 거죠?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네, 그대로 살려주세요. 윤석 열기가 사라졌고 습 김건희가 사라졌다. 네. 이야. 아,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 두 번까지도 못하겠네.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네. 국물 없는 기자회 시작할 텐데 저희 그 김용민 TV가 이번 주까지 우리 고마운 대마시안과 함께 다음 주부터는 저희 장소를 옮깁니다. 네. 또 우리 제작 주체도 달라져요. 그래서 김용민 TV가 독립을 합니다. 아, 자체적으로. 예. 네. 저희 사실 유튜브 구축한 일에 계속 우리 대마시안과 함께 했는데 네. 예, 다음 주부터는 이제 김용민 TV가 홍대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지금 여기 구로동 아니겠습니까? 네. 예, 구로동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홍대로 옮겨가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과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 그 바텐더 같은 분위기로 저희가 오. 모시려고 합니다. 아, 바텐더 같은 분위기.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마시면서 합니까? 마시고 아, 드릴까? 드릴까? 뭘 네, 해드릴까? 상관없습니다. 뭐 드시고 싶어요? 무엇이든. 이거 어때? 이게 뭐죠? 참기름? 오마갓. 예. 근데 참기름 얘기 왜 있지? 아니, 이거 여기다가 끓여 먹는 거야? 이따가 아, 예, 이따가. 오늘 이따가. 그 게장입니다. 네네. 오늘 소금 게장. 엄청난 소금 게장. 예. 네. 그 소금 게장에 그 저기 참기름을 쳐서 먹는 게 처음 좋아요. 들어봤어요. 소금게장. 오, 자, 그렇군요. 이따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저기 저희 김용민 TV가 또 이제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고 이제 좀 순차적으로 해서 그 다음 주부터는 저 프로도 하려고 그래요. 어떤 거요? 오전 프로. 지금까지 그 오후 5시에 김용민이가 무엇이든 물어보시든가 했는데 네. 요거 저 끝내고 나 혼자 1시간 동안 이거 했다고. 아니 1시간 동안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정치 이슈 갖고? 불가능하죠.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이제 그거 안 하고 이제 새로운 MC 와우. 친구와 함께 예, 지금은 좆바가 시대라고 뭐요? 지금은 좆바가 시대라고 아니 너무 강하게 발음하시는 거 조합 아닙니까? 빠르게가. 조합 빠르게가 네네. 그렇잖아요. 아니, 바로 저는 발음에 욕설을 안 신중해 한다고 주세요. 하셨는데. 아니, 좆바가가 조합 빠르게 가야. 마치 네네. 조에 받침이 있는 것처럼 예. 들렸잖아요. 아니, 받침이 있어요. 히읗 종성. 아, 그러네요. 아, 좋아. 네. 좋아 빠르게가 해서 지금은 좆바가 시대가 다음 주에 이제 방송될 아, 예정. 머리가 지끈하네요. 히읗하고 네. 쌍비읍을 너무 빨리 붙이지 아 마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뭐 그건 매일 하는 건 아니고 화수목 이렇게 화수목. 아, 3일 네. 동안 지금은 좆바가 시대가 방송이 되고 어지러지랍니다. 또 조금 좀 시간 지나면은 이제 저 새로운 또 콘텐츠로 먹방을 또 하려고 합니다. 먹방. 예. 기대됩니다. 먹방은 이제 그 브루스타로 하는 건데 네. 예, 브루스타로 끓여 먹거나 구워 먹거나 하는 그건 혼자 하시고요? 예 아니지 저기 이제 또 같이 하는 분이 있는데 브루스타 K라고 네. 아, 슈퍼스타 K가 아니라. 브루스타 K 네네. 예, 브루스타 K 매주 스타를 모십니다. 아, 진짜요? 브루스타 예 정치권의 스타도 모시고 오. 예 그리고 팟캐스트도 하나 하는데요. 팟캐스트는 우리 박지희 씨하고 고현준 씨하고 김용민 씨가 함께하는 아, 네. 김용민의 뉴스 경장이라고. 근데 제목이 다 좋네요. 네. 좋죠? 네. 예, 그렇습니다. 대박 조짐입니다. 예, 그래. 뉴스 경장 많이 사랑해 주시죠. 제목이 진짜 좋죠. 예. 네, 잡혀가기 딱 좋죠.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요. 네, 뭐 내가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기 같이 하기에 부담이 없는 사람들, 네네. 같이 감옥 가기 부담 없는 사람들. 예, 와. 그래요. 네.
수용번호 1차에 현준아 빨리 튀어. 그래요.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자, 그래요. 다음 주에도 많은 개편이 또 있는데 개편 또 안내도 2주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의 뉴스 경장. 사실은 원래 전에 그 이동형 TV에서 김용민의 측면 승부했었는데 그렇죠. 이름이 너무 좀 패러디 치고는 좀 수준이 낮았습니다. 측면 승부가 뭡니까 측면 승부? 이거 그 이동형이가 지은 거예요. 네, 그러나 원래는 정명승부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뉴스 관장. 이건 내가 지은 건 아니고 SBS에서. SBS의 네. 남준건 PD가 지은 거예요. 예. 아니구나. 남준건 PD가 지은 게 아니라 남준건 PD는 제작을 했고 그 KBS의 미니롱 PD라고 미니롱 PD가 이름을 지으셨나요? 뉴스 그 관장. 이름을 지은 피디예요? 그 뉴스 관장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 그 형님이. 오. 예. 그랬는데 내가 SBS 가서 썼지. 네. 그러다가 이제 SBS 끝나고 그 이동형 TV에서 그렇게 했었죠. 그 저기 측면 승부. 내일부터 다시 뉴스 경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요. 언젠가 또 이름 바꿀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뉴스 공장이 없어졌겠지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질긴 생명력. 예. 오세훈이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고 있어? 폐업을 하고 있나?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족박 시대. 너무 느려요. 네, 너무 느려요. 네, 그래요. 자, 여러분, 김용민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구독자 많이 또 밀어주시고, 또 저기 또 조회수도 많이 늘려주시고, 슈퍼챗도 많이 쏴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네. 누구부터 시작할까? 간단하게 그 가짜 뉴스 있었던 거 한번 읊어드릴까요? 예. 가짜 뉴스라고 하기에도 약간 민망한 약간 과장 보도라고 해야 될까? 늘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존재했습니다. 네. 필지상 수상한 허준희 교수 관련 이야기인데 대부분 언론이 그가 수포자였다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일단 조선일보 6일자 일면 머릿 기사 제목이 고교 중퇴 수포자 수학의 노벨상 받아였고 다른 데는 뭐 구구단도 늦게 뗀 수포자 노벨상을 안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많이 보셨던 것처럼 허준희 교수가 직접 나는 수포자가 아니었다라고 팩트 체크를 했는데요. 예, 그냥 구구단을 좀 외우는데 어려웠다라고 했더니 수포자라고 썼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근데 발단을 한번 찾아보니까 과거 언론 인터뷰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네. 지난해 5월이었고 네. 매일경제신문이 그때 기자가 질문을 유년 시절에 대해 물으면서 수포자였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라고 질문을 했고 그때 구구단 떼는 것도 꽤 늦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되어서야 다 외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게 뒤이어서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 1일자의 조선일보가 어린 시절엔 구구단도 외우기 버거웠던 수포자라고 아예 소개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계속 이어지게 됐고 결과적으로 언론들이 계속해서 수포자라고 이어갔는데 아니 2학년 때 못 외운 게 어떻게 수포자입니까? 보통 2학년 때 외우지 않았나요? 그게 그 매일경제 기자가 네, 아마 가장 먼저 인터뷰를 좀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매일경제 기자가 자기가 질문을 하면서 아마 뭐 사전에 어떤 얘기 들은 게 좀 있었나 보죠. 유년 시절에 대해. 네, 그래서 이제 뭐 수포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얘기할 때 그때도 그 본인이 수포자라는 얘기는 안 했고 다만 이제 조금 구구단 그거를 조금 어려워했다라고 했는데 그 뒤부터 이제 언론들이 조선일보가 이제 그쵸. 인터뷰를 할 때 아예 그 수포자라는 걸 제목에 박으면서 이제 너도나도 이제 맞습니다. 수포자를 만들어 보죠. 근데 구구단 외우는 거에 그 초등학교 때 힘들어했던 그런 사람을 수포자라고 그러면 네. 나는 슈퍼 울트라 캡숑 슈퍼자야. 근데 보통 수포자라고 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그렇죠. 그 수능 볼 때 이제 수학을 너무 어려워해서 그래서 이제 수포자란 말이 생기는데 그렇지. 아니, 아니 이분이 구단단지에서 수포자면 수학과를 왜 가? 말도 안 아니 되죠.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수학을 재밌어 했다라는 이야기도 했대요. 근데 이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5일에 다시 팩트 체크를 본인이 했잖아요. 기자 간담회에서 영상을 통해서 그랬는데도 6일 기사에서는 계속해서 수포자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수포자라고 하고 어디에선 수포자가 아니라고 하는 기사가 한 그 매체에 존재하는 그런 우스운 상황도 펼쳐지기도 했죠. 본인이 직접 화상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네네. 국내 언론사들하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수포자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에도 근데 그 뒤에도 계속 수포자. 수포자 출신이.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좀 어쨌든 그 기자가 막 인터뷰하면서 뭐 이렇게 구구단이 어려웠다 뭐 그런 얘기 하니까 네. 좀 극적인 요소를 주기 위해서 뭐 스포자라는 단어를 썼을 수도 있죠. 썼을 수도 있는데 근데 거기 이제 허준희 교수가 이제 그거 아니었어로 하면은 아니 뭐 허준희 교수가 뭐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될 일인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수포자라는 표현이 하나가 쓰고 그게 이슈가 되니까 그렇죠. 인터뷰를 하지도 않은 언론들이 다 수포자라는 표현을 그쵸. 써버리는 거 있는 거예요. 다 따라 쓰는 거죠. 이분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 좀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에는 서사가 필요하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네, 제가 그런 봤을 것도 때 그런 강박이라기보다는 저도 약간 반성하는 측면이 있는데 누군가를 인터뷰를 하거나 네. 뭔가 스스로 뭔가 입지전적인 인물을 인터뷰했을 때 MSG를 약간 칩니다. 있고. 네. 근데 이게 그 MSG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허용이 되는 수준에서 해야죠. 네. 해야 되거든요. 허용되는 수준에서. 사실 근데 그것도 엄밀하게 저널리즘 잣대로 보면은 그 많이 하면 안 돼요 절대. 네. 근데 이제 MSG를 상당 부분 치는 거에 대해서 언론계, 한국 언론계가 용인해온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거는 당사자가 나 아니라 그러는데도 그렇죠. 계속 나갔고 심지어 그런 케이스가 한둘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막 한 것처럼 해가지고 인터뷰 잘못 나가고 특히 연예인 인터뷰가 그런 게 많습니다. 네. 저는 연예인인 기자 할 때는 아니고 네. 저도 이제 이실직고를 하게 됐는데 과거 제가 기자 한 지 한 1, 2년 됐을 땐가 기업가 굉장히 유명한 지금 말만 해도 알만한 기업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정용진이? 아니요. 재벌은 아니었습니다. 네, 자수성가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안철수? IT 기업. IT 기업은 맞았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기사를 썼죠. 인터뷰를 잘하고 기사를 다 썼어요. 썼는데 저희 데스크보다 더 윗분이 본인의 기사를 써놓은 거예요. 인터뷰를 하지 않은 분이. 인터뷰하지도 근데 저는 않았는데. 기자 뭐 1년, 2년 막 1차 돼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지? 이러면서 기사를 그냥 올려버렸어요. 아니 그 인터뷰도 안 했는데. 인터뷰를 안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을 써서 올려버렸습니다. 오. 그랬는데 저는 되게 멍청하게 그때 그러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그냥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인터뷰했던 당사자가 직접 댓글을 거기에 답니다. 제가 했던 말이 아닌 게 기사화가 되었네요. 해가지고 제가 얼른 들고 제가 썼던 기사로 제발 바꿔주세요. 제발 바꿔주세요 해서 이름은 저기 김유성 기자로. 그쵸, 제 이름으로 기자로 나가고.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죠 보통. 그렇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제가 제발 제가 다 이미 다 써놨습니다. 제 걸로 바꿔주세요 해서 제 걸로 다 바꿨던. 그래서 이제 좀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분 이름으로 바꿔주세요라고 해야지. 그렇지. 파이라인을. 멍청했네요 제가. 그리고 밑에 이제 별표를 달아서 이 기사는 인터뷰했던 김유성 기자와 관계없습니다. 저 정말 거기 대댓글로 달 뻔했거든요. 내가 안 썼어요. 제가 아니라고요. 라고. 근데 하고 그런 있는데. 케이스가 한국 언론계에 꽤 많았어요. 창피합니다. 그럼. 꽤 많았어요. 꽤. 그럼. 네. 아니 뭐 저기 다반사죠. 그냥 그 이름만 갖다가 써가지고. 그래서 욕은 또 저기 기자가 또 기자가 다 다 먹고. 먹어. 네,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맞아요. 저 시청자분들도 과거에 뭐 암흑의 기레기 해가지고 막 뭐 몇 번의 가짜 뉴스 뭐 이렇게 이제 체킹을 하잖아요. 네. 억울한 사람들 많을 거야. 자기 안 썼는데 데스크가 썼는데 그래도 그 자기 이름으로 나가고 욕은 자기가 먹고 그런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정말 근데 그럼에도 그런 게 불구하고 없어야 합니다. 온전히 데스크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아 없죠. 그럼요. 그거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왜냐하면 대가리 들이밀어야지.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뒤늦게 들이댔습니다. 제발 알아주세요. 아니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다시 들이밀어야죠. 제가 그 이후부터 쌈딱이 되었다는 잘하셨어. 이거는 묵과하면 안 되겠다. 뭔가 스피노프 같은 이야기.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난 계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땀니다. 적 있었어요 우리 정상근 기자님? 내가 썼는데 뭐 기사가 아주 심하게. 아니 어쨌든 그 뭐 제가 다니던 매체들이 뭐 그렇게 뭐 데스크들이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는 매체들은 아니었어서 뭐 그런 당시 적은 데스크. 네. 너무 저 양반이라 하여튼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었는데 근데 좀 그런 분들은 간혹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자기가 바꾸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후배한테 좀 이렇게 맘대로 바꾸자니 좀 눈치 보이고 야, 그런 곳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데 답정너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뭐. 뭐 이거는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석해도 되겠지? 막 이렇게 물으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죠. 예. 그러네, 의도와. 근데 뭐 마구잡이로 바꾸거나 그런 데스크는 없었어요. 예. 저도 그거 한 번이었습니다. 네. 믿어주세요. 네. 특히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목에다가 MSG를 친 거예요. 그쵸. 조선일보가 그 제목 달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네. 조선일보가 그대로 또 달았죠 또.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렇게 MSG 잘 칩니다.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지금이야 이게 사실도 아닌데 이게 보도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던 때였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렇게 심하게 팩트를 훼손하면서까지 제목에 조미료를 치는 거는 능력으로 그때 막 추앙받았던 때였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야, 어떻게 이걸 이렇게 제목으로 달아? 예. 그러면서 추앙했어.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어디 하여튼 뭐 스포츠 어디 매체였는데 그 뒤태만 계속 뒤태 전문 제목에 기자 쓴 있었죠. 네. 사람도 맞아요. 있었어요. 예. 그렇죠. 숨막히는 뒤태. 그 사람이 어떤 아이덴티티가 됐어요. 그거는 아예. 그게 뭐 여성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면 남자 다. 남성들도 막 숨막히는 네. 저도 또 이실직고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그게 한창 유행일 때 저도 연예부 기자였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쓸 게 없는데 누굴 포착을 했는데 쓸 게 없어서 뭐 뒤태 패션 이렇게 쓴 적 있습니다. 패션. 한 번 스키로프가 썼어요. 깨면 그거 딱 한 번 썼어요. 근데 이제 그런 세상에 나쁜 짓은 다 한 번씩 다 나중에 분야별로 이거 한 번 했어 이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예. 그 두 개로 끝일 예.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사실은 열심히 취재해서 뭐 이런 노동사각지대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뭐 같이 고생하면서 낸 기사 하나보다도 그냥 이게 뒤태 하나 뒤태가 더 많이 보니까. PV가 뭐 네. 100만, 200만이 넘어간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분 지금 뭐 하시나 모르겠네요 진짜. 그러게요. 근데 그러는 뒤태를 그럴 하도 때- 많이 먹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선배들이나 이런 밑에 이제 간부들이 뭐 이제 이런 거 썼으니까 다음에 좀 제대로 된 기사 쓰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죠. 그렇죠. PB 많이 나오면 이거 좋았어. 막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아, 족바가 예전부터 그 시대였군요. 족바가. 네. 예.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PV란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신문의 부수가 곧 영향력이 된 시대. 그렇잖아요. 그 신문의 그 기사를 누가 봤는지 혹은 뭐 몇 명이나 봤는지 어떻게 알아 그때는 그냥 찍어서 배달만 하면 끝이지. 그렇죠. 몇 부를 찍었느냐 그게 이제 영향력의 전부였던 시대. 얘는 정말 좋은 기사 많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뭐 탐사보도 네. 예를 들면 외환 위기 이후에 그 노숙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한 3박 4일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이야기, 애환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다 일일이 다 취재해가지고 기사를 썼던 선대인 기자라고. 선대인 기자. 네네. 그 기자상 받았어요. 아, 네. 동아일보. 네. 통일부 기자로서. 근데 요즘에 그런 기사 써봐야 누가 읽어? 읽지도 않지. 그러니까 참 이 뭐랄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참 좋은 기사예요. 언더도그마라고 하잖아요. 네. 약자들, 소수자들을 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쓴 기사들은 읽질 않은 사람들이 적어도 인터넷상에서. 참 이게 딜레마예요.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언론을 통해서 또 보도가 돼야 우리 사회가 그래도 얼추 균형이 좀 맞을 텐데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광주 가면서 그 타도 집회 가면서 이제 주간지를 좀 사서 읽었어요. 네. 네. 와, 심각하더라고. 읽을 기사가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언더도그만 아니면은 우리 젊은 여기자들이 좋아할 만한 패션, 네. 뭐 푸드, 스타일 이런 것만 있으니까 읽을 게 없어. 읽을 게. 광고가 하나 재밌는 게 있더라고. 광고만 광고요? 봤어요. 무슨 광고를 보셨나요? 그 무슨 넘어갑시다. 예. 무슨 잡지를 보신 거예요? 패션 잡지 보신 거 아니에요? 패션 잡지를 보면서 패션이 많아. 보통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패션 얘기밖에 없다고. 난 예전에 그 고속터미널을 주로 이용해서 이제 지역 내려가고 이럴 때 주로 이제 취재하러. 취재도 하고 이제 고향 같은 청주. 갈 때 이제 주로 사는 게 시간 딱 때우기 좋은 게 그때만 하던 타블로이드 그렇지. 이런 게 진짜 좋거든요. 일요 땡땡 뭐 이로 이런 거. 땡땡이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도 그거 봐. 재밌어 그거. 네. 근데 그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맞아. 시간 때우기로 킬링 타이밍으로 딱 좋은데
한 번은 기사를 읽고 있는데 정치면 뭐 이렇게 기사인데 무슨 많이 본 기사가 보이는 거야. 굉장히 익숙한. 네.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쓴 건데. 형님이 쓴 거를 그대로? 표절을 한 거야. 그때 어. 그 타블로이드 1호 주간지 판에서 네. 뭐 일반인들이 잘 몰랐던 미디온이라는 매체를 잘 몰랐던 시절에 네. 그냥 긁어서 어. 그대로 쓴 사람 기자 이름은요? 그냥 그 딴 사람. 딴 사람으로. 야, 이건 진짜 완전 도둑질인데. 그게 내가 여러 번 봤죠. 내 기사뿐만 아니라 그때 미디어널 기사를 네. 거의 그냥 그대로 갖다 쓴 야. 야, 이거 참 이거 뭐 야.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요즘 그거 같은 건 어떻게 항의했어요? 아니에요. 소송감. 어? 항의했어요? 항의 정도 조용히 했죠. 아, 조용히 했어. 답이 없더라고. 답이 없. 왜냐면 그때는 하더라도 네. 그냥 이런 거를 저 선배한테 보고를 하더라도 뭐 어디 뭐 그러니까 아니 뭐 이름은 땡땡 됐어 막 무시해라. 이런 그냥. 분위기였고 야,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정말 그 같으면. 대인의 풍모가 넘쳤던 시절. 아니, 뭘 몰랐던 시절이에요. 네.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뭔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전화 걸어. 정확하게 계산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저는 여기 전화가 오게끔 만듭니다. 어떻게요? 어? 언론중재위원회 조용히 회부합니다. 그러면 연락이 와요. 잘못했다고. 왜 전화를 해? 전화를 하긴. 아니 그나저나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도 좀 양심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왜요? 그 저는 뭐 기사를 뺏기고 그런 적은 없는데 PC 통신이 생기고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 학교는 손으로 레포트를 내던 때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PC가 있었고 프린트가 있었습니다. 그 94년 5년 이때는 네. 거의 뭐 그런 집이 많지 않았어요. 그쵸, 그쵸. 그때는 도트 프린터 아니야? 아이, 도트도 아니었어요, 형님. 그때는 이제 레이저는 아니었고 잉크제트. 네, 맞아요, 아이고, 예. 맞아요. 그 그- 뒤에 랜선 연결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있었고. 네, 전화선. 선으로 연결해서. 네. 네. 아,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레포트를 뭐 한 5개 써가면은 한 20분 만에 다 끝냈습니다. 왜냐? 컨트롤 C, 컨트롤 V? 자료실에 웬만한 게 다 있어, 너무. 아, 그때도 이렇게 인터넷에서 바다에 또. 네, 일어나서 박수까지 받았어요. 훌륭한 레포트. 거의 박사학위 수준의 박사학위 논문을 카피했거든. 그때. 아, 뭐 연구인다는 거. 아니, 저 이제 양심 고백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너무 반성을 했고 그 이후 표절이란 걸 하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저 같이 이거 하는 변희재 거기 그 대표가 옛날에 그 황 의원 대표라고 그 양반이 이제 진보 인사들 학위 논문 검증했던 사람이야. 네. 어? 온갖 사람들 다 잡아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그 양반이 내 것도 봤다는 거지. 진보 인사 중에 논문 표절이 없는 3사람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용민 씨였다. 또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딱히 검증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 같죠. 치는 것도 아니고. 나 이제 중간 자적인 입장이야. 아니 지금 이러고 있다. 아, 손가락을 다 펴고. 네. 네. 아, 가짜뉴스. 그럼 나머지 네. 2명이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김용민 씨 말고 네. 누구요? 한 분은 서울대 한모 교수님.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분은 건국대 한모 교수님. 건국대 한모 교수님. 네. 혹시 법학과? 네. 아, 네. 근데 나머지는 그럼 다 표절이에요? 네? 아니 이게 자기들이 조사한 대상들은 아, 다 조사한 대상. 조사한 대상들. 조사 안 한 사람도 있었지. 뭐 그쪽 연구진실성 센터죠. 네. 그쪽 자료는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김용민 PD가 이제 표절하지 않았다는 건 맞을 텐데. 아니 제가 논문 쓸 때 말이죠. 논문 쓸 때 그 저기 책상에다가 변희재 얼굴을 붙여놨어요. 변희재가 본다 해가지고. 그때도 함께 하셨네요. 그때도 함께 했었지. 아주 치를 떨었지 내가. 치를 변희재 떨었지. 하면 치를 떨었어요 아주 그때. 이거 한 거 아니야? 예? 변희재가 본다. 아니, 변희재라고도 안 하고 똥희재라고 그랬어. 똥희재가 본다 그랬었어요. 그때. 자, 그래서 예. 네, 네, 두 번째로 가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최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이른바 안동 칼부림 사건 아실 텐데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추측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신상에 대해서. 근데 뭐 CCTV가 인터넷상에서 확산되면서 뭐 자극적인 장면으로 일단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기사화되면서도 또 본질을 흐리게 하는데 한몫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벌써 피해자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더 팩트 기사를 보면 7월 6일에 안동 칼부림 20대 전문 칼잡이였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냅니다. 네, 칼잡이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조직폭력배? 조폭, 네. 진짜 킬러 이런 게 떠오르는데 횟집 주방장. 그 편견이십니다. 네, 아무튼 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축산물 도축 및 정육을 가공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평소 칼을 상당히 잘 다루는 직업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 라고 정육 가공하는 사람들을 일단 칼잡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진짜 기사에 그렇게. 기사에. 난 방금 내가 한 건 농담이었는데 네. 그 양반은 진짜로 기사에. 그로 칼잡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어떤 시시비비를 떠나서 일단 특정 직업에 대한 폄하로도 비춰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을 굳이 써가면서 기사를 썼어야 됐을까. 게다가 사망자까지 있던 사고였잖아요. 그런데 어허. 요 축산물 도축 및 정육을 가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부정확한 정보였더라고요.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가해자가 일했다고 알려진 식당 측에서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나는 여기 둘째 아들, 모모 식당의 둘째 아들이 가해자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근데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 사건에 저지른 친구가 저희 가게에서 알바를 하던 친구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저번 달에 그만뒀다. 근데 이게 와전이 되면서 정육을 하는 칼잡이라고까지 와전이 된 거죠. 기사화가 된 거죠. 아이고 이거 부정확한 그러면 정보. 네. 누가 보더라도 저기 조폭으로 읽히지. 그렇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 목격자들도 물론 SNS나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이긴 한데 목격담이 칼잡이는 무슨 칼잡이냐, 전문 정형사 절대로 아니고 그냥 직원일 뿐이었다라는 그런 목격담들도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사건 자체도 보면 사고를 당한 B 씨라고 하겠습니다. 사고를 당한 B 씨 일행이 가해자 A 씨를 끌고 다니면서 1시간가량 끌고 다니면서 집단 폭행을 했었고 A 씨가 분에 못 이겨서 사건을 저질렀다라는 목격담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는 정말 수사 중인 사건인데 여기에 굳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가해자의 직업을 끌어들인 것. 그것은 정말 아까 수포자랑 본질적으로 보면 같은 맥락이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읽히게 만들고 싶은 네. 서사를 집어넣은 거죠. MSG를 이건 너무 세게 한 거죠. 피해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죠. 라고 굉장히 심각한 기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렇죠. 또 많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그 신문 뉴스 유통이 좀 옮겨가면서 이게 점점 이제 기자들이 좀 이렇게 이것저것 살을 더 붙여야 된다라는 좀 그런 압박, 뭔가 좀 그런 관념들이 있는 딱 것 이렇게 쓰잖아요. 팩트 중심으로 쓰잖아요. 그러면은 데스크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거를 몇 번 당하면 기자들도 야 이거 너무 밋밋하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네. 이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커뮤니티를 둘러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괜히 없는 사실을 좀 끼워 맞추고 그러니까. 이런 네. 거 아니야? 네, 라고. 방구석 코난들이 막 이것저것 막 껴 맞추는 건데 그냥 사실 그냥 팩트만 정확히 전달하면은 그냥 세 줄만 있어도 충분하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그게 너무 팩트가 짧으니까요. 그거밖에 없나. 그럼 또 너무 짧아가지고 불안한 거 쓰는 기자들은. 네. 그래도 이제 팩트를 전달해야죠. 그냥 뭐 이렇게 자기가 추측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도는 얘기를 붙이면 어떡합니까? 뭔가 클릭수를 위해서 이 커뮤니티나 SNS에 놔두는 이야기들을 너무 가감없이 그대로 그냥 옮기는 데 치중하는. 아니 실제로 무슨 왜 예전에 그런 사건도 많았잖아요. 커뮤니티에서 뭐 이를테면 뭐 자기 아버지인데 무슨 뭐 명절 때 무슨 뭐 선물을 받았는데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정말로 허접한 선물을 네.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올라온 거야. 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뭐 이런 글이 올라왔다. 그래서 뭐 논란이 일고 있다. 이거 막 쓴 거야 또. 근데 나중에 이거 오버였거든요. 네. 뭐 이 정치 기사 같은 경우는 뭐 해석 싸움이니까 뭐 이것저것 붙일 수 있다고 쳐도 이런 좀 사회 기사 같은 경우는 굳이 그런 것들만 붙여서 막 해야 되는 건지 좀 그렇습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그 아까 수포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수포자였습니다. 진정한 수포자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도 진정한 수포자는 뭡니까? 가짜 진정한 수포자들. 수포자는 이제 그 구구단도 못 외웠어요.
그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모의고사 때 집합 행렬 빼놓고는 다 찍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거의 뭐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거의 100%가 집합 전문가. 예. 근데 아까 고현준 항상 문제 전문가는 처음만 공부하니까. 그 수학 시험 볼 때 예. 이제 앞부분만 풀고 이제 시간이 남잖아. 예.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게 도형 이런 거 있잖아. 예. 재구, 그렇죠. 직접 재구. 막 숫자 막 행여 같은 거는 숫자 다 써보고 이렇게. 다 써보고 막 해보고 막. 스스로 증명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 우리나라 이제 고등학생들의 그렇게 푸는 문제들을 딱 보냈으면은 허준희 교수가 받아도 상당히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한 번은 제가 한번 찍는 것도 한번 그럴듯한 답을 한번 고르는 실력을 키워야겠다. 수학을 못 푼다면은 그렇게라도 해야지 했는데 저희 또 주관식은 네. 대개 답이 1, 0, 마이너스 1 아니에요. 그렇죠. 푸는 과정을 다 쓰면 점수 다 주고 뭐 그러잖아요. 뭐 푸는 과정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날 이제 0, 1, 0, 1 했더니 그날따라 답이 1, 0 나오고 망했네. 그래서 다 합쳐서 4점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4점. 객관식 2개 맞춘 거예요. 어. 한 55점 만점인가 50점 만점인가 그때 그 학력고사 모의고사 55점. 55점이 네. 문과가 문과 55. 그 55점 맞을 일이 없으니까 만점이 몇 점인지도 몰랐던 거야. 4점이 나온 거야. 4점. 죄송합니다. 놀라서. 네. 그러니까 다 1번 찍어도 그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유기하느라고 굉장히 얘기하느라. 유기하느라고 집에 전동 타자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4점 나왔는데 그 앞에 1 정도를 써야 좀 그래도 좀 덜 창피할 것 같아서 1 치려고 봤더니 세상에 용지로 나왔는데 004점을 한 거예요. 고칠래 고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아이고 저런.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수포자. 수포자도 잘 살고 있어요. 네, 지금 뭐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애 셋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예. 그 수포자를 이렇게 무시하는 사회는 발전이 없는 사회. 그 정도 사회까지는 안 갔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좀 먹고 갈까요? 예. 좋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얌테이블 소금게장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녹진하고 감칠맛 나는 얌테이블의 새로운 밥도둑 소금게장을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거 장갑 끼고 한번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100% 국내산 꽃게와 천일염으로 만들었습니다. 와, 알 보세요. 이거 바로 먹. 알 보세요. 알. 네. 맞죠? 꽉 찼습니다 지금. 요거 주문 당일에 제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일 발송하는 시스템이고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나도 먹어야 되는데 빨리 읽어야지. 신선한 게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보통 게장하면 간장게장 떠오르실 텐데요. 소금게장은 서해안 뱃사람들이 냉장 시설이 없던 시절에 그렇지. 해먹었던 요리라고 합니다. 아 이게 다 전통이군요. 드시느라고 영혼 없는 리액션을 다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간장게장은 게의 맛보다 간장의 맛이 더 크게 좌우되는데 얌테이블의 소금게장 같은 경우에는 100% 국내산 꽃게만을 사용해서 게장 자체의 녹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수를 뺀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해서 최상의 감칠맛 느낄 수 있고요. 아유. 간장게장은 보통 48시간 숙성한대요. 그런데 이 소금게장 같은 경우에는 무려 72시간을 숙성합니다. 그래서, 어쩐지 네. 이게 감칠맛 느껴지시나요? 기가 막혀요. 이게 씹는 맛이 보통이 아니야 이게. 요거를 네. 수령하신 후에 네. 이거 약간 그것도 참기름 약간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원래부터 참기름 약간 들어있어요? 뿌렸어. 그지? 아. 썰기가 더 네. 맛있어. 그렇구나. 감칠맛이 더 나요. 요걸 받으시고 난 다음에 냉장고에 48시간 이상 숙성한 후에 드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아 좋습니다. 제가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예, 그래. 자, 그럼 다음 읽겠습니다. 예, 다음 예. 없는데요? 다 읽었어요? 가격을 얘기 안 했잖아. 예, 좋습니다. 자, 얌테이블 소금게장 꽃게 600g, 천일염 400g 해가지고 이 소금하고 같이 보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소금을 담아서. 33,900원이 되겠습니다. 가격 좋네요. 얌테이블 소금게장 꽃게 600g, 천일염 400g 해서 33,900원이 되겠습니다. 아유, 우리 진짜
정상근 동지가 제대로 먹는 것 같아 지금. 아우. 뼈 그 저기 다리까지 그냥 쪽쪽 발라가지고 먹. 네. 와 너무 와, 맛있어요. 이게 기가 막히죠. 네. 예. 누가 저에게 감칠맛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얌테이블 소금게장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감칠맛 그 자체입니다, 진짜. 와. 녹진하고 감칠맛 나는 얌테이블의 새로운 밥도둑. 아 밥이 아. 없네. 밥이 없어. 예. 그래요. 이 소금게장만 있으면은 뭐 네. 쌀이 뭐 재고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 모든 아, 걱정이 다 없어요, 사라지겠어요. 없어. 네. 너무 아주 맛이 기가 막힙니다. 네. 자, 그래요. 이 주문 당일에 제조한 다음에 당일 발송하는 시스템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저 그러니까 오래된 게장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당일 배송하기 때문에 뭐 비릿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비릿한 자. 맛이 전혀 없습니다. 네. 살이 끝도 한도 없이 나오는데요. 그렇지. 아이고 근데 진짜 안에 살이 꽉 찼네요, 진짜. 꽉 찼어. 그쵸. 예. 아이고 세상에. 아, 다이어트 소리 못하게 냄새. 다이어트 그러니까요. 못하게 했어요 우리 저 개들. 아 근데 음. 간장게장을 많이 먹다가 음. 이게 소금게장을 먹으니까 그럼. 완전 독특하네. 진짜. 그쵸. 네. 너무 맛있어요. 아, 이게 진짜 이 게 맛을 진짜 느끼려면은 이걸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념게장은 너무 양념 맛이 세고 그쵸. 간장게장도 사실 이제 간장 맛이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진짜 게 맛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먹지 않고는 게 맛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먹을 때 튈 수 있잖아요. 양념게장이든 간장게장이든 옷을 입으면 좀 튀면 얼룩이 생길 아유, 수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요거는 그럴 위험이 전혀 없어요. 그럼. 아이고. 아, 맛있네요, 진짜 짭조름하니. 그렇지. 네. 저는 사실 그 간장게장도 좋아하지만 저걸 좋아해요. 그 저기 양념게장. 양념게장. 네. 아유, 그 저기 쫙 짜가지고 그 흰살이 그냥 응? 짜는 거 보여드려. 응? 아이고. 저 짭니다. 용. 어이구. 오, 아이고. 네. 떨어지겠다. 안 돼요. 네, 저도 양테이블 소금게장. 그 간장게장하고 양념게장 중에 저는 더 양념게장하고 더 잘 먹습니다. 그래요. 아, 또 꽃게가 살이 올랐을 때 꽃게찌개. 네. 아이고, 그것도 아주 죽여주죠. 꽃게탕. 네. 꽃게탕. 네, 너무 아유, 맛있죠. 그래요. 아, 근데 게 맛을 진짜 찐으로 느끼고 싶으면 소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그렇지. 그 저기 가야 됩니다. 그 소래포구. 네. 가야 제대로 만날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어디서 오는 꽃게인가 이게? 그러게요. 꽃게. 이 꽃게는 아무래도 서해에서 올 거예요. 이 중국에서 오는 중국내산 꽃게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네, 국내산 소금게장 꽃게로. 자체가 네. 서해안 뱃사람들이 먹던 요리이기 때문에 중국 게가 아니라 이제 우리 영의 게. 네. 그래서 우리 게라는 건 어떻게 확인합니까? 저 한국어 능력 시험. 네. 그럼 KBS가 개입하는 거야? KBS가 검증했어요. 아, KBS가. 네. 그렇군요. 자, 여러분 얌테이블 소금게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김묘성 팀장님 게장 매니아예요. 네. 맞습니다. 게를 참 좋아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 저기 교제하셨던 분들 다 게 같은 남자들. 정말 개 같았죠. 네. 너무 개 같아서 개 막 짖고 그래서 그렇게 아작을 내보고 좀 시작을 했어요. 아, 좀 더 자, 이제 쪽 빨아먹었어야 되는데. 개수작들 그만하시고 방송하시죠. 네. 자, 좋네요. 이번에는 여러분 헬시허그 산양류 단백질 N 초유 프로틴입니다. 자, 요즘 그 부쩍 팔다리가 얇아지고 운동에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는 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요? 찔려가지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네. 또 당뇨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예, 다리가 갑자기 얇아진다든지 그런 일이 있거든요. 자,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헬시허그 산양류 단백질 100은 깨끗한 자연에서 자란 100% 네덜란드산 산양류로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 산양류 시장의 리더 CBM 브랜드 제품인데요. 식중독의 원인인 리스테리아균과 살모넬라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서 믿고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아, 살모넬라균 정말 무섭습니다. 요즘 큰일 나요, 진짜. 네. 한번 먹으면은. 네. 게다가 이제 네덜란드의 엄격한 품질 기준 인증 시스템인 퀄리고트 인증을 받은
농장의 산양유를 네. 사용했습니다. 산양유 초유 프로틴은 산양유 단백질에 초유 단백질을 더한 단백질 분말입니다. 초유란 단 0.5%밖에 생산되지 않는 귀한 원료입니다. 예. 우유보다도 단백질이 약 5배 높은 고단백 결정체입니다. 48시간 이내에 첫 착유한 초유로서 더욱 신선하고 질 좋은 초유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산양유는 알레르기 반응 이런 거 일으키는 성분이 우유보다도 적기 때문에 왜 우유 마시면 속이 더부룩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요, 저요. 아, 네. 그러셨어요. 나는 그런 일이 그런 없나요? 분들을 주변에서 잘 보질 못했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 우유가 잘 안 맞아서 소화가 안 돼요. 네. 우유 안 받는 유당불내증이라고 분들 제 주변에 하죠. 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저거 못 드셔보셨지? 어떤가요? 젖소에게서 짠, 네. 갓짠 그 뭐라 그러나? 원유지 원유. 네. 드셔보셨어요? 못 먹어봤죠. 내가 처음 먹어봤거든. 충주 가가지고. 맛이 있나요? 나는 그게 보통 우유하고 똑같은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갓 짰으면은 뭐 뜨끈하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왜 우유 이제 데워가지고 먹는 네. 그런 기분일 줄 알았더니 와 이건 죽이야 죽. 그래요? 그렇지. 그게 그거를 이제 정제해가지고 우리가 마시는 우유로 나오는 거예요. 예. 처럼 그런 느낌이구나. 어우 그냥 끈적끈적하고 뜨겁고 그렇습니다. 예. 자, 하여튼 이 우유 마시면 속 더부룩한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김용민닷컴에서는 한정 압도적 가격으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소량으로 간편하게 산양유 프로틴으로 부족한 단백질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헬시허그 산양유 단백질 100 분말 한 통. 아 정말 드신 줄 알았어요. 네. 분말이어서 그렇지 애기였으면 이렇게 기침 안 나왔습니다. 분말이어서. 네. 자, 분말 한 통. 요거 500g 38,000원입니다. 뭐 예. 자, 그리고 두 통이면은 한 통이 38,000원이면 7만 원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게요. 76,000원. 두 통 68,800원. 아이고, 세상에. 네, 20%나 저렴하네요. 할인한 가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초유 프로틴 분말 한 박스. 네. 20g 곱하기 14포. 요거는 18,900원. 헬시허그 초유 프로틴 분말 4박스는 65,500원. 20% 할인된 가격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예, 이거 저 어른들을 위한 분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분유 많이 사용해 주시고 왜 어렸을 때 그 막내 동생 분유 맛있죠. 먹었던 네. 그 기억을 살리셔서 네. 털어 먹었죠. 예, 그래요. 애들이 먹을 수 있겠다, 이거. 그래요. 자, 산양유, 단백질, 그리고 초유 프로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민동기 기자님. 핫한 인물에 대해서 한번 핫한 인물. 얘기를 누구? 해볼까 합니다. 변희재. 편의점. 예. 우리 김용민 PD와 사실상 형제지간인. 형제까지는 아니고. 형제까지는 아니고. 지금 어두워지셨어요. 형제까지는 아니고. 예. 아니 근데 나는 변희재 씨가 네. 이렇게 방송에 유튜브에 출연하고 요즘 뭐 YTN, KBS 이런 데 나가지 않습니까? KBS도 나가. KBS에 한번 나갔어요. 근데 변희재 말로는 자기도 저희 옛날에 참여정부 이후 처음 나간다. 네. 참여정보면 엄청 오래전이죠. 그러게요. 최영일의 시사본부의 KBS 라디오에 나갔거든요. 네. 뭐 제작진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섭외해서 뭐 이렇게 한 거라면 상관없는데 다만 이제 변희재 씨의 유튜브 출연까지는 별 얘기가 없다가 이제 YTN이라든가 이제 KBS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약간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까지는 괜찮은데 KBS는 좀 아니지 않냐. 실제로 미디어오늘의 정철훈 기자는 이건 좀 아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건 답이 있다는 생각 뭐 이게 답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렇게 언론계에서도 한번 공론화 토론과 논쟁을 한번 해봐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는 너무 조용해. 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찬성하는 쪽도 있을 거고 야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방송 출연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름의 어떤
합의된 선도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저는 변희재 씨가 지금 나와가지고 하는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저는 한국의 보수 진영이 귀담아 들을 부분이 꽤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는 좀 날카로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다만 이제 저 역시 김용민 선수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민사소송을 했던 매체가 네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디어워치였고 아 그래요? 변희재하고도 변희재는 이제 대표기 때문에 그 변희재 대표를 건 건 아니고 그 기자를 걸었죠. 네. 뭐 하여튼 그런 적도 있었고 제가 이제 좀 약간 좀 이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변희재 씨가 공영방송에 등장하는 거는 좀 불편하게 보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월호 참사 관련된 가족분들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게 저는 변희재 대표를 비롯한 미디어워치가 박근혜 정부 때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제기했던 그 의혹들 같은 게 저는 너무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때 뭐 폭식 투쟁 막 이런 거 벌이고 이랬을 때 미디어워치가 구독을 안 했는데 미디어오늘에 이게 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건 좀 심하다. 근데 이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네. 최소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인 이런 거 다 좋은데 네. 서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저는 만약에 아직까지 김용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같이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연결고리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비판적인 그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 제가 출연하는 방송 중에 변희재 씨가 나온다. 그러면은 조건을 좀 붙일 것 같아. 나 같으면. 어떤 조건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건 네가 자유롭게 대답을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까지 네가 대답할 그게 있으면 같이 하겠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방금 얘기했던 거. 미디어워치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했다고 생각하지 않냐. 뭐 등등등등. 과거에 본인이 이렇게 제기했던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도 뭐 종북이라고 했어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네. 본인이 지금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 거지. 난 이런 것들도 다 자유롭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요즘 이제 YTN이라든가 KBS에 나와서 변희재 씨가 하는 얘기를 듣고 보면은 혹시 변희재 대표를 잘 몰랐던 과거의 어떤 그런 행태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만 만약에 이렇게 보면 선택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보수 인사. 지금 하는 얘기는 맞아요. 네네. 제가 볼 때 상당히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희재 대표라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방송 출연하는 과 함께.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또 변희재 대표 고문이 과거에 했던 말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거, 그건 뭐 걱정할 수 있는 일이고 뭐 당연한 논지고 저도 변희재 대표 고문이 과거에 했던 말 중에 동의가 되는 말은 거의 없어요. 네. 예. 아니 제가 변희재 대표 고문을 지지해가지고 동의해가지고 찬성해가지고 지금 같이 손잡는 거 아니에요? 딱 네. 교집합만 가지고 그것만 다루자라고 약속을 하시고 하는 교집합이라니 거죠. 경집합. 경집합. 예. 아니 네. 나는 개인적인 바람은 지금 이 어떤 그 윤석열 정부에 취하는 어떤 그런 스탠스 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다고 봐요. 변희재 씨가. 네. 변희재 대표가 이제 이런 스탠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과거에 본인이 걸어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좀 성찰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반성할 부분이 있고 그렇게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나는 굉장히 좋은 어떤 보수 논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국의 보수 진영에 있는 지금 뭐 기성 언론에 있는 종사자들 가운데 지를 줄만 알았지 본인이 과거에 썼던 기사 칼럼에 대해서 반성하는 인간들이 뭐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기왕에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면은 네. 본인이 과거에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도 좀 다른 어떤 목소리, 스스로를 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사실은 변희재 씨도 저도 굉장히 좀 별로 좀 부담스럽고 네. 과거에 미디어널 기자로 있을 때도 그래도 나는 변희재 대표한테
저기 반론 듣고 확인 전화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 옆에서 본 후배가 별 못마땅해 했나 봐. 왜냐면 확인 전화를 할 때 전화를 하면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변희재 어떻게 생각? 이렇게 못 물어보잖아. 그렇죠. 네. 그럼 변희재 대표님 예의를 이거 어떻게 갖춰야죠. 이렇게 얘기를 네. 하니까 옆에서 이제 후배가 그걸 듣고 선배 그 대표님이라고 해야 돼요 막 이러나. 아니 근데 공사는 구분해야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정도로. 나는 변희재 대표에게 제가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비판적일 때도 변희재 대표 인정한 거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 전에 이제 미디어워치 만들기 전에도 포털에 대해서 이 진보 그럼 진영 그건 맞아. 진보 진영 쪽에서 네. 포털에 대한 문제 의식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변희재 대표의 나는 그 포털에 대한 문제 의식은 과거에도 저는 인정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 사실 그 말은 정답이었고 네. 변희재 아무리 싫더라도 맞는 말 한 건 또 맞다고 맞아요. 해줘야지. 네. 많은 말은 건 맞는 네, 거죠. 그 저기 포털을 그때 우리가 제대로 네. 규제 안에 두고 그 이 한국 언론계를 쥐락펴락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면은 오늘 이런 상황은 없었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변희재라는 지금 뜨거운 인물에 대해서 아직은 다들 언급하는 거를 별로 조금 뭐라 그럴까? 에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는 이쪽 사이드 진보 진영 사이드에서는 에이 뭘 얘기를 해?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맞아요. 아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약간 좀 부담스러워하는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지 말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활동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넓어질 거예요. 네. 네. 뭐 저는 좀 방송에서 뭐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양한 의견을 얘기하는 건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좀 뭐랄까 그 누군가 특정인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어떤 특정한 형태로 규정을 함으로써 이 사람을 공론장에서 후퇴를 시키고 이제 공론장에 그렇죠. 얘기하는 걸 막아버리는 것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변희재. 였다고 네. 저는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친노 종북이라는 프레임의 그 안에 가둠으로써 이 모든 공론의 장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그 무력화시키려는 좀 그런 행동을 본인이 해왔기 때문에 이 그런 본인이 자신의 얘기를 공론장에서 나가서 얘기를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좀 본인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다 옳은 말씀이고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 의견을 갖거나 아니 어떻게 변희재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는 입장 아니에요. 그것도 다 변희재가 짊어져야지. 본인이 해온 일들이고 본인이 해온 발언인데. 예. 근데 변희재는 KBS 나갔는데 왜 김용민이는 안 됩니까? 그게 가장 궁금해요. 아니 그 얘기도 해야 돼요. 어? 네. 왜 김용민이는 안 돼?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친노 종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예전에 그거 기억하시죠? 어떤 거요? 국물 없는 기자에서도 그거 되게 비판했는데 한겨레가 이준석 대표를 그 유튜브 채널에서 네. 섭외를 했어. 그때 김성애 소장하고 네. 그치. 김중권 씨가 같이 있는 상태에서 패널로 섭외를 했어요. 음. 근데 한겨레 내부에서 어떤 여성 그때 뭐 여성부까지 갈라치기 뭐 이런 폐지 뭐 페미니즘에 네. 대해서 왜곡된 그런 게 섭외를 했다가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중권 선수도 비판하고 김성현 선수도 비판하고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 여당 대표였거든요. 네. 그러면 뭔가 물어볼 게 있으면은 대놓고 물어봐야지. 대놓고 물어봐야지. 네. 그건 내가 봤을 때 그건 잘못된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논쟁을 하든가.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게끔 하든가. 공격적인 질문을 던져서 너는 안 돼.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변희재 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해외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은 기담아 들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아까 정상근 선수가 너무나도 잘 지적한 것처럼 과거에 본인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걸 했던 당사자였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약간 좀 더 성찰하면은 저는 훌륭한 보수 농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김용민이는 변희재하고 손잡냐? 예, 여기 말씀드려야지. 그 DJP 연대 기억하십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DJ란 얘기는 아니고 JP? DJ 아니요, JP도 아닙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뭐 고조선 이래 최고의 발상의 전환은 DJP 연대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둘은 이제 YS라는 공적이 있었지 당대에서는. 그러나 JP가 누굽니까? 유신의 잔당, 그 유신의 후계자 아니에요.
그 유신 권력으로 인해서 자기가 목숨을 잃을 뻔한 DJ인데, 근데 정권 교체를 위해 손잡은 거 아니에요. 결국 정권 교체를 했고, 정권 교체 안 됐으면 DJ가 못했으면 그 뒤도 못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감안해 본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보수의 한 축을 허물어뜨리지 않으면은 윤석열이를 축출할 수가 없어요. 타도할 수가 없어요. 전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타도를 위해서는 누구와도 손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 타도한다? 각자 갈 길 가는 겁니다.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 후에도 손잡고 위아더 월드 이럴 생각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당면한 윤석열을 타도하지 않는다면은 그 윤석열이가 앞으로 5년 동안 집권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1700일 넘는 기간 동안 정말 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수렁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하자가 있는 제품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반품하는 거. 그 일을 위해서 변희재하고 손잡을 수 있습니다. 최대집하고도 손잡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집회를 나가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늘 그렇게 종북 운운했던 분들이 또 여자 진보하고 같이 집회를 하니까 그런 얘기는 또 안 해. 아무나 빨갱이 했던 양반들이 또 그 얘기는 안 해. 예. 그 나름대로 자기들도 톤 다운하고 있다고. 우리도 그냥 태극기 들고 국기에다 경례하고 애국가 부르고 그래. 예?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좀 맞춰가면서 힘을 응집하는 것. 예. 이 불편해서 못 보겠다. 도저히 동참 못 하겠다. 오케이. 그건 본인의 취향에 맞게 하면 되는 거지. 네, 네. 아니, 다 순한 진라면만 먹으라고 어떻게 강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아이 생각이 안 났네. 매운 진라면이 맛있습니다. 매운 진라면이 맛있어. 맛있어요. 이게 저도 질이야. 먹습니다. 그보다 더 맛있는 거 소금게장. 소금게장. 아니 진짜 라면 중에. 진짬뽕보다 맛있는 게 바로 이 소금게장입니다. 소금게장이 네. 되겠습니다. 예. 헬시어그. 헬시어그도 맛있고. 진짬뽕보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변희재에 대한 시각이 좀 저는 달라요. 예,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윤석열 축출까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또 여기 동참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도 변희재 과거 발언이 있는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하시는 분들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어떤 스타일로 윤석열 타도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너무 이게 사실은 이런 지적들, 이런 비판들 이걸 변희재 씨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명하고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마음의 문을 열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겠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 강요할 수 타도까지 없고. 같이 가는 거야. 타도까지만 같이 하는 거고. 근데 다만 그렇기는, 이제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언급하는 것 자체를 그렇죠. 좀 수준 떨어진다고 생각. 근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할 얘기는 하고 음. 좀 논쟁할 부분이 있으면 논쟁을 하고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만약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변희재 대표가 저는 지금보다 더 제 관점에서 봤을 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은 저는 그것도 하나의 플러스 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요. 그야 변희재 씨가 말아서 판단하기 그렇죠. 나름인데 네. 이쪽에서 또 변희재를 바라보면서 이런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네. 정당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정당하고요. 변희재 씨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변희재의 그 진실투쟁 갔더니 변희재 대표 고문한테 어떻게 김용민이 따위하고 같이 할 수 있느냐. 거기서도 난리구만. 그래, 거기서 난리예요. 저 전국이고. 우리 생각만 했네요. 예, 그래요. 거기도 그렇습니다. 예. 아이 죄송합니다. 아마 그것도 변희재 대표가 그럴 거예요. 아니 윤석열 타도까지만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또 형님 하실 말씀. 아니 이제 정상훈 기자 얘기하면은 같이 네. 갈 수 있는 문제. 오케이. 예. 그러면은 어떤 그 서울신문 얘기를 좀 할까요? 서울신문 합시다. 네.
서울신문 얘기를 저번 주에도 좀 드렸었는데 오늘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좀 기사협회보 기사를 좀 제가 좀 참고를 했는데 최근 이 서울신문이 열심히 공정거래위원회를 까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네.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언론재단에 이제 비카인즈라는 이제 뉴스 포털이 있는데 여기서 검색을 해본 결과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이 다른 언론사들의 이 공정위 관련 평균 보도량이 178건 정도였는데 이 서울신문은 279건, 네, 100건 이상 더 어이구. 했습니다. 야. 50% 이상 더 한 거죠. 의도성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보도의 대부분은 이제 공정위에 대한 비판 기사였다라고 하는데 이 몇 가지 기사만 좀 읽어드리면 이 제목만요. 네. 5월 24일에 공정위 헛발질 5년 만에 일감 몰아주기 굴레벗은 대한항공. 그리고 6월 14일에 얼굴도 모르는 친척도 총수 책임 공정위 동일인 과잉 규제. 그리고 이틀 만인 6월 16일 이번엔 배합 사료 헛발질 또 법원서 퇴짜 맞은 공정위. 아이고. 그리고 같은 날 공정위 아니면 말고시 과징금 기업은 7년 만에 승소해도 상처뿐. 그리고 또 같은 날 담합 과징금 패소 책임 공정위는 어떻게 질 건가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아유, 나왔습니다. 뭐 그냥 제목만 봐도 어떤 욕망이 지금 흐르고 있는지 그러니까 꿀처럼 흐르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꿀처럼 흐르는지. 가난한 서울신문. 예. 그러니까 공정위 까는 기사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 서울신문에 무슨 공정위 TF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 뭐 서울신문은 뭐 그런 TF는 구성한 적 없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이 황수정 편집국장이 기자협회 보고에 취재에 응했는데 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 장치는 되짚어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편집국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발제한 것을 양감 있게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제한 거 그냥 다 쓰게 해준 거지 뭐 이렇게 해명을 한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뭐 공정위라고 해도 문제가 있으면 깔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도 지금 이 서울신문 보도들의 문제점을 좀 보면 그렇게 색다른 얘기가 아니다라는 데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많은 언론들이 오래전부터 공정위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내용을 그냥 재탕하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뭐 그래도 이제 개선이 안 됐으니까 까는 거 아니냐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둘러싼 지금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호반건설의 사실상 호반건설의 이 김상열 일가가 현재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당한 상태라는 데 있죠. 아이고 그렇군요. 네. 아이고 아니 때 굴뚝에서는 그 연기가 안 납니다. 그렇죠. 예. 네, 어쨌든 그 이후에 그 남들보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하여튼 그 더 이제 공정위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특히 이제 김상열 회장 사위 등 이 친족이 보유한 계열 회사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이제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공정위가 이제 법에 따라서 이 조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서울신문 지금 보도의 핵심이 이 법에 대한 비판.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법에 대한 이제 공정위 행위에 대한 비판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 지금 호반건설 얘기를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지금 이제 다른 기업들을 데려와서 공정위를 까고 있고 특히 이제 호반 김상열 회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 이 하림그룹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도 또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얘기는 동기 선배가 아마 해주실 텐데 그 지난 5월에 고영곤 이 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이 성추문 사건을 무단으로 조회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 근데 이 뉴스를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 했다가 정작 지면은 싣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인터넷으로 네, 하고 네. 야시를 먹였군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인터넷을 매기고 근데 보통 이제 단독 기사는 서울신문은 기본적으로 신문사니까 지면에 싣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있는 일인데 홈페이지에서도 지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알고 홈페이지에서 있는데. 지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걸 왜 저게 중요하냐면 공정위가 고발을 하잖아요. 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 담당 검사가 그 건 4차장 검사. 4차장 네. 검사가 그 건을 담당하는 검사였어요. 네, 네, 네. 참.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 관련해서 네. 저렇게 공정위를 조지잖아요. 근데 서울신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앞에서 발딱 깁니다 또. 왜냐하면 이게 기사 삭제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서울신문이 지난 3일입니다. 법무부가 군 기밀 유출에 연루돼서 징계받은 전력이 있는 검사를 국정원에 파견했다 그 내용을 단독으로 서울신문이 보도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해당 검사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윗선에 보고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인물을 국정원에 파견을 해?
다른 검사도 아니고 법무부가 이거 사실상 보훈 인사 해준 것 아니냐. 이걸 단독으로 보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신문 단독 보도 이후에 다른 언론들이 받아요. 그쵸. 경향에서도 받았었어요. 추가적으로 네. 취재를 해가지고 받아서 썼거든요. 근데 정작 이 단독 보도를 했던 서울신문이 몇 시간 만인 3일 보도를 했는데 3일 저녁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해버려요. 제가 요거랑 헷갈렸나 봅니다. 네. 네. 삭제를 해버리고 더 웃긴 거는 포털에는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런데 단독만 뗍니다. 엠브레 1처럼. 아니 이게 웃기잖아 이게. 네. 이거 왜 이러냐 대체. 결국에는 아까 그 공정위가 고발한 건 있지 않습니까? 네. 호반 건설과 관련해서 호반그룹과 관련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들 이거를 결국에는 누가 핸들링을 할까요? 검사로 넘어가니까 검찰로 넘어가니까. 검찰로 넘어가면 그럼 누가 핸들링을 할까? 결국에는 법무부장이겠죠. 한동훈 장관하고 이 검사들한테는 좀 불편하다 싶은 이런 기사는 뭐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만만하다고 좀 때려도 된다고 싶은 공정위는 저렇게 막 두드려 패고 이게 연관이 있는 어떤 행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우리가 몰랐습니까? 다 알았죠. 다 알았죠. 다 알았어요. 네. 근데 다 알아도 이렇게 소리 없이 갈 줄은 몰랐죠. 네. 나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네, 이런 날이. 그러니까 뭔가 좀 결국 이제 호반건설이 이 회사의 사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주에 저항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과정은 뭐 그렇게 쭉 가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서울신문 내부가 굉장히 시끌벅적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예, 물론 이제 이번 건 그러니까 공정위를 막 조지고 이 검사들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좀 약간 좀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서울신문 내부 구성원들이 뭐 연판장을 돌리고 뭐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네. 근데 뭐 그냥 거기서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기사를 홈페이지에서 쉽게 내리고 이런 과정이 너무 서울신문이 과거에 비해서 자주 발생하는 거고 네. 이게 보도가 자주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대주주가 바뀐 뒤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썼다가 아닌 것 같아. 홈페이지에서 내리고 이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에서 내린다고 하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그 홈페이지에서 내려라. 이거 갖고도 소송이 붙고 막 그렇게 그럼요. 네. 언론사는 우리는 그렇게 자존심을 굽힐 수 없다. 이러면서 끝까지 버티고 네. 이런 일들이 다반사인데 와 여기는 뭐 그냥 신속하네요. 진짜. 네. 건물 철거하듯이 그냥 시대 정신에 부합 족바가 시대. 네,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족바가 신문으로 이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족바가 일보, 네. 족바가 신문. 아니 근데 서울신문 구성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익명으로는 뭐 몇몇 인터뷰를 응합니다. 익명으로는 비판적인 입장을 좀 견지를 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 이게 한두 번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당연시되는 그런 문화가 제일 골 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집권 침해가 일상화되는 것을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가장 위험한 건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내부 구성원들이 이제 태클을 걸어야죠. 네. 내부에서 뭐 나름 이제 연판장도 돌고 있는 걸로 돌고 알고 있는데 이게 대체로 근데 10년 차 이하의 지금 저연차 그렇죠. 기자들 중심으로 연판장이 네. 돌고 있고 그리고 이 불만들을 좀 노조가 안아서 이 노조가 이제 전면에서 있어야 좀 이게 조합원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같이 그렇죠. 싸울 네. 수가 있는데 노조가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들이받는 사람들만 그냥 나자빠지는 거죠. 요즘 그 지역 민방 중에서도요, 그 사주들, 그 지역에서 방송사를 경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력을 가진 집단은 저기 건설 자본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건설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그 대주주의 이익을 네. 대변하는 그런 방송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촬영하고 왔는데 뉴욕에 이제 리포터가 갔는데 말이죠. 뉴욕에서 누구시죠?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어라 봤더니 대주주야. 그 방송이 이거 경고 먹었어요 이번에.
아니 뭐 제주도에서 만나지 뭘 이렇게 하려고. 뉴욕 가가지고 네. 그 건설사 사주를 어떻게 알지? 정용진쯤 돼야 알지 않나요? 정용진도 사실 알까 말까 하는 시점 야. 아니에요. 최용쯤 돼야 갑자기 그 수준이다. 드라마 한참 하고 있는데 이상한 맥락에서 갑자기 PPL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태블릿 PC로 통화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나? 옛날에 태블릿 PC로 통화하는 그 드라마. 정말. 그랬었나요? 그랬었어. 그런 것도 있었구나. 네. 여보세요. 미치겠다. 그래도 비련의 장면에서도 이러니까 더 깨는 거야. 예, 그래요. 아이고 야. 정말 참 너무 웃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방송이나 신문이 특히 유령 매체가 이렇게 자본에 팔려가면요. 그쵸. 여러분 손해는 여러분이 봅니다. 예, 오염된 저널리즘이 아니라 그 이제 그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기사들이 이제 묻어 나오면은 뭐 주주가 아닌 이상은 나는 호반건설 주주가 서울신문 보는 건 이해합니다. 그냥 대주주의 이익이 자기 이익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서울신문을 구독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특히 그 서울의 그 개도지들, 개도지 아십니까? 네,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개도지들이 아이가 아니고요. 아니 근데 여인이다, 그렇게 읽어야 여인. 돼. 여. 그게 네. 걔가 그 저기 복모음이기 때문에 개도지라고 돼. 개도지. 네. 개도지 같은 개도지. 경우는, 예. 근데 나도 똑같이 입고 있네. 꼭 표정을 그렇게 해야 돼. 예. 아니, 욕설은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끝나고 이렇게 욕을 들은 기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저기 선배 목사님이 어디 집회에 와가지고 이제 성경에 보면 종교를 바꾼 사람들, 아.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성경에 개종자들이 개종자 개종을 하는 개종을 네. 개종자들이 너무 길게 해가지고 네. 전혀 이상한 뜻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이 개도지들도 지금 서울신문을 이렇게 또 보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공공의 예산으로 그 건설자본신문을 이렇게 보게 합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기재부가 대주주였으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이제 지금은 상황이 그 달라졌어요. 예전에 이렇게 서울신문이 대주주가 이제 기재부였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뭐 개도지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냥 다 없애버리면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예산이 다 구청에 다 배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예산에 또 눈독을 들이고 요즘 네. 서울신문에 조선일보가 네. 조선일보도 포지션된 거를 또 눈독을 들이고 음.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제 몇몇 신문들이 또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자, 그래요. 자, 뭐 여러분 참 언론이 갈수록 망가지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돼서 그래요. 왜 허접한 인간이 대통령 되니까 뭐 세상이 우스운 거야. 뭐 언론의 기본도 사라지고 뭐 하여튼 자존심도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윤석열을 타도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따 KBS 가서도 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옥에 있겠습니다. 아니 내가 못 나가는데 왜 변희재 나가지? 변희재도 윤석열 타도 외칩니다. 왜 윤석열은 KBS 나가고 난 못 나가지?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변희재가 나왔는데 네. 최영일 진행자가 네. 예전에 KBS 사장 퇴진 투쟁하지 않으셨냐고. 그러니까 변희재가 요즘 KBS 사장이 누굽니까? 예, 꼭 좀 전해주세요. 김용민이도 변희재와 생각이 다르잖아. 변희재만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 내가 뭐 잘못했다고. 자,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김여성 팀장님 네, 수고하셨고, 우리 감사합니다. 민동기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공간에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